자, 안녕하십니까.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을 진행할 기계달인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이 방송은요, 녹화 방송이고요. 지금은 19일 토요일인 점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박스경제TV에서 주식과의 선물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모두를 다 아시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맑은 표시 두 개가 겹쳐 있는 곳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기회달인 박노희 대표 전문가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못해드린 시황 전략, 업종, 종목 전략 그리고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종목이나 보유한 종목도 검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하나 이상의 급등할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신 너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에서 팍스경제 증권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동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사용하는 황금 로봇 세력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오늘은 MSCI 지수 그리고 빅스 지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전 시간 이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과 해외 선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봉 패턴부터 시작해서 고급 매매 기법까지 교육을 해드릴 거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술적 분석의 아주 왕초보 과정부터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꼭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숙지가 되신 분들도 고급 매매 기법까지 단계적으로 교육해 드릴 거니까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황금 로봇 세력 검색 시스템은 간단히 말해서 미리 수급을 포착한 다음에 급등하는 종목을 골라서 알려주는 시스템이고요. 사용 방법이나 분석 방법은 우리 황금 로봇 세력 검색 시스템에서 나왔었던 이렌텍이란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루에도 종목들이 왼편에 많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도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대원전선 잡아가지고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죠. 자, 어, 다른 종목들도 잡은 것들이 밑으로 쫙 보이고요. 자, 어떤 종목이 얼만큼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고 나서 아니면 진입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지표 분석 점수를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셔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차트에서 왼쪽을 보시게 되면 현재가, 종목 뉴스, 종목 분석, 그리고 쭉 밑으로는 이제 보조 지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종목 뉴스를 누르게 되면요. 이렌텍에 대한 그 뉴스가 쭉 나옵니다. 2월 18일은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자, 많이 안 올라와서 그런가? 뉴스가 하나밖에 안 나왔고 17일 날 좀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뉴스가 바로바로 나오니까요. 바로 보실 수 있게 왼편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종목 분석을 누르시게 되면 그 이렌텍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쫙 나오게 되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부터 이제 오른쪽 위에 예측 랭킹 빅데이터 외기 점수부터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예측 랭킹이란 건요, 금융공학 자산운용 시스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30일치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11일 동안 주가 예측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수화한 거고요.
점수가 지속적으로 올라서 75에서 90점 사이가 매수하기 가장 적절한 구간이고요. 90점 이상은 과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지표를 참고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3점으로 나와 있죠. 현재도 매수하기 아주 적당한 점수대인 걸로 나오고 있네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종목 토론 게시판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에 대한 평가가 좋거나 이수주되는 문구들이 많으면 점수대가 높고 부정적인 평가가 많으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83점으로 나와 있죠.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으로 외기 점수. 외인과 기관의 20일 동안 수급 분석을 통해서 분류 작업 후에 상대적인 점수를 낸 거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포지션이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90점으로 나와 있죠. 점수가 꽤 높은데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 포지션이 완벽하게 잘 결집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자, 그 밑으로는 세력 매집 추정 지표.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위에 것까지는 그냥 매매하는 데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세력 매집 추정 지표는 세력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을 알고리즘 기반으로 분석해서 나타내 주는 건데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자,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이에요. 일봉에서 이제 양봉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빨간색 봉, 양봉이라고 하죠. 빨간색 봉이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만 우리는 확인을 해주면 돼요. 자,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밑에 상승 예측 지표. 연기금에서 사용하는 금융공학 알고리즘과 유사하고 미래 가격 결정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고요. 기관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인들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한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딴 건 안 봐도 되고요. 양봉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 지표 양봉만 확인하면 되고 그 밑으로 재료의 감시 건수를 알려주는 보조 지표인데요. 이 세력 매지 추정 지표랑 상승 예측 지표랑 같이 이 황금로봇 세력 검색 시스템에서만 볼 수 있는 지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봉이 나왔는지만 안 나왔는지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밑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봉 지표인데요. 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고 매도 신호가 나온다는 건 딴 거의 차트에 비해서 틀린 점이죠. 자, 이따 한꺼번에 다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밑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보조 지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랑 이제 RSI인데요.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12일 평균 주가와 최근 26일 평균 주가의 차이를 곡선으로 만들고 9일 동안 MACD 평균값인 시그널 곡선을 동시에 나열한 다음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이루어졌을 때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잡는 지표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빨간 곡선이 파란 곡선을 위로 뚫고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빨간 곡선이 파란 곡선 그냥 위에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밑에는 RSI 마찬가지로 수치가 30 이하면 침체 구간으로 보고 이제 매수 시점이 되는 거고 70 이상이면 과열 구간으로 보고 매도 시점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 곡선이 파란 곡선 위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아셔야 될 점은 매수를 언제 잡느냐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매수 신호입니다. 매수 신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첫 번째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매수 신호를 잡아 봅시다. 여기 떴고 여기 떴고 여기 떴고 자, 다 체크를 해 볼게요. 그리고 매도 신호도 체크를 해 볼게요.
매도 신호, 매도 신호, 매도 신호.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매수를 언제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냐? 그거를 따지는 거는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시점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자, 매수 신호 제일 먼저 나온 거 여기서 나왔죠. 자, 살펴볼까요? 며칠이냐면 11월 15일 날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일봉 차트라 그랬죠. 11월 15일 날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시점부터 선을 그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선을 딱 그어봐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세력 매지 추정 지표에서 뭐 확인하라 그랬나요? 양봉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확인을 하라 그랬죠? 자, 볼까요? 세력 매지 추정 지표에서 이날 양봉이 나왔습니까? 나왔죠. 나온 게 확인이 됐죠. 자, 그 밑에 상승 예측 지표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확인하라 그랬죠. 나왔죠. 그리고 뉴스 재료에서 양봉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라 그랬죠. 나왔습니다. 자, 세럼 해지 추정 지표랑 상승 예측 지표랑 뉴스 재료 이 세 가지 전부 다 양봉이 나온 게 확인이 됐어요. 조건이 맞았고요. 자, 그 밑으로 MACD 오실레이터 뭐 살펴보라 그랬죠? 빨간 곡선이 파란 곡선 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그랬죠? 자, 봅시다. 빨간 곡선이 파란 곡선 위에 있나요? 자,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위에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오케이, 통과. 조건 맞은 겁니다. 자, RSI도 마찬가지로 빨간 곡선이 파란 곡선 위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라 그랬죠? 자, 보니까 빨간 곡선이 확연하게 파란 곡선 위에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5가지 세력 매지 추정 지표에서 원하는 조건 양봉, 상승 예측 지표에서 원하는 조건 양봉, 뉴스 재료에서 원하는 조건 양봉, 이 세 가지 전부 맞았고 MACD 오실레이터에서 원하는 조건 맞았죠. 빨간 곡선이 파란 곡선 위에 올라온 거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그걸. 자, 그리고 RSI에서도 빨간 곡선이 파란 곡선 위에 올라온 거 이것도 골든 크로스가 맞았기 때문에 요 5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을 했죠. 5가지 조건이 모두 맞았기 때문에 매수를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매수 절대 진입하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여기는 조건이 다 맞았기 때문에 매수를 진입해봐도 됩니다. 자, 얼마냐면요. 11,350원이고요. 11,350원. 11,350원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너무 굵은 걸로 했네. 자, 얇은 걸로 제가 바꿔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제일 고점을 잡아봅시다. 얼마까지 올라왔는지. 13,550원이네요. 13,550원. 자, 이게 19% 올라왔는데요. 19% 올랐는데 19%다 먹지 못하겠죠.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한 12% 정도 선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입한 거는. 자, 그 정도 먹을 수 있었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청산을 어디서 하냐? 자, 청산은 이제 비중을 갖다가 이제 한 뭐 4단계 아니면 3단계에 나눠서 청산을 하겠죠. 10%, 20%. 조금 올라가면 또 10%, 20% 청산을 하고 또 올라가면 10%, 20% 청산을 하다가 언제 전량 청산을 하냐? 전량 청산하는 시점은 매도 신호를 봐야 됩니다. 매도 신호 여기 나와 있죠. 자, 매도 신호는 자, 선을 그어 보면요. 매도 신호 나온 시점에서 단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RSI만 보면 돼요. RSI에서 요번에는 반대로 빨간 곡선이 파란 곡선 밑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이걸 빨간 곡선이 파란 곡선 밑에 있는지 확인이 되면 매도 신호가 나오고 RSI를 봤더니 빨간 곡선이 파란 곡선 밑에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거기서 무조건 전량 청산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굉장히 쉽죠? 자, 그렇다면 이제 뒤에 매수 신호 하나 더 살펴봐야겠죠? 자, 선 그어 볼게요. 봅시다.
양봉 확인이 됐죠. 이제 빨리 할게요. 세력 매지 추천지표 상승 예지표 유스 재료 양봉 확인됐고요. 자, 밑에 내려와 보니까 MACD 오실레이터 RSI 모두 다 빨간 곡선이 파란 곡선 밑에 있죠. 오케이. 그러면 진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단 한 가지라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진입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진입 못 합니다. 자, 다음 날 봅시다. 매수 신호는요,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살펴보면 돼요. 그 다음 날 조건에 맞으면 진입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유스 재료가 없어요. 그냥 딱 봐도 재료가 나오지 않았죠. 양봉이 안 나왔고 상승제 지표도 양봉이 없어요. 진입 못합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양봉 없어. 그 다음 날도 양봉 없어. 그 다음 날은 오히려 음봉 떴어. 계속 진입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매도 신호가 나왔네. 계속 없다가 매도 신호가 나왔네. 그럼 이 구간은 진입을 아예 못하죠. 한 번도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맞은 구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못해요. 자, 그 뒤에 매수 신호 나온 거 살펴볼까요? 양봉 조건 맞았고요. 하지만 MACD 오실레이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빨간 선이 파란 선 밑에 있죠. 진입 못해요. 다음 날 보니까 세력 매지 추정 지표 음봉 나왔죠. 진입 못해요. 자, 다음 날 보니까 뉴스 재료 양봉 없죠. 진입 못해요. 그 다음 날 보니까 세력 매지 추정 지표 음봉 나왔죠. 진입 못해요. 자, 그 다음날 보니까 빨간 곡선이 파란 곡선 밑에 있어요. 진입 못합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재료 없어요. 진입 못해. 그 다음날도 재료 없어. 그 다음날도 재료 없어. 그 다음날은 매도 신호 나왔어. 여기도 진입을 한 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건에 맞아야 돼요. 단 한 가지라도 조건 안 맞으면 진입 절대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호 나온 거 살펴볼까요? 양봉 확인됐고요. MACD 오실레이터 골든 크로스 빨간 선이 파란 선 위에 있죠? 오케이. RSI 빨간 선이 파란 선 위에 있죠? 모든 조건 드디어 맞았네요. 여기서는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 진입을 해야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12,450원에서 고점이 15,000원까지 올라왔네요. 이게 몇 프로냐면 20% 정도 되네요. 20% 정도 되니까 여기도 한 뭐 10%에서 한 15% 사이 정도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겠네요. 자, 뒤에 매도 신호 볼까요? 자, 전량청산 매도 신호 나왔으니까 RSI 빨간 선이 파란 선 밑에 있죠? 조건 맞았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전량청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딱딱딱딱 들어맞죠? 조건 제가 말했던 조건들이 딱딱딱딱 다 들어맞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 뒤에 매수 신호 볼까요? 자, 양봉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골든 크로스 오케이. RSI 골든 크로스 나왔네요. 여기도 조건이 전부 다 맞았습니다. 매수 진입할 수 있고요. 얼마입니까? 14,550원에서 고가가 18,450원까지 올라왔네요. 갑자기 기침이 26% 정도 됩니다. 이게 26% 정도 되니까 요거는 한 뭐 15%에서 한 18% 정도의 수익은 여러분께서 거둘 수가 있었겠네요. 자, 근데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비중을 조금씩 청산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안 나왔으니까 매도 신호 나올 때까지 자, 기다렸다가 매도 신호가 나온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RSI를 살펴보고요. RSI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면 그때 전량 청산을 해주시면 돼요. 아직 매도 신호 안 나왔으니까. 그런 다음에 전량 청산하고 나면 그때 또 어떻게 매수 신호 기다렸다가 매수 신호 나오면 자, 위에서부터 똑같이 세력 매지 추정일과 양봉 확인하고 여기 양봉 확인하고 뉴스 재료까지 양봉 확인한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골든 크로스 나온 거 확인하고 RSI 골든 크로스 나온 거 확인되면 다시 한번 매수를 진입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굉장히 쉽습니다. 엄청나게 쉽죠? 이건 뭐 어, 그냥 한번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시스템이에요. 자, 요렇게 매수랑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거 이 시스템으로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부는 마치고요. 2부에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모두들 다 하시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맑은 표시 두 개가 겹쳐 있는 곳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기계달인 방도희 대표 전문가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하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못해드린 시황 전략, 업종, 종목 전략, 그리고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종목이나 보유한 종목도 검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하나 이상의 급등할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기에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너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에서 팍스경제증권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동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노란톡방 통해서 달성한 1월 전체 수익률하고 2월 3주차까지의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1월 달에는요, 단타로는 21종목 정도 수익을 내서 총 144.8%의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스윙으로는 19종목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598.7%의 수익을 달성하면서 1월달 총 743.6%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자, 2월 3주차까지 수익률 살펴보면요. 18종목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나노엔텍이 10.3%, 한신기계 10.3, 아지넥스텍 8.5, 로보로보 6.9, 랩지노믹스 6.8, 알루코 6.6, PJ메탈 4.1, T로보틱스 4.0, 그 다음에 TJ미디어 3.7, 아남정자 3.3, 메디아나 3.3, 사조동원 3.2, 부강약품 3.1%, 제주맥주 3%, 그 다음에 MI텍 2.9%, 대동 2.7, 갤럭시 ISM 2.7, 웅진 2.7% 해서 88.1% 수익을 달성했고요. 수익으로는 11종목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젠백스CO가 55.1, 미래생명자원이 41.8%, EDGC 23.5%, 대원전선이 21.3%, PHC 19.3, 히림 19.3%, DY 19.3, 현대바이오 14.2, 삼화네트워크스 14%, 삼부토건 13.5%, 바이오 스마트 11.8%까지 해서 249.1%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최종적으로 총 337.2%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1월 달보다 아직까지는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수익률이 조금 장세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줄었습니다. 단타로 많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수익률이 1월 달보다는 조금 적네요. 지금까지는. 자, 여기까지 해서 톡방에서 수익 낸 것들 좀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MACI 지수랑 공포 지수인 빅스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MSCI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란 건요,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서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입니다. 근데 MSCI 지수가 대체 왜 주식시장에서 중요한가? 라는 의문점이 있는데요. 답은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서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계 펀드의 95% 정도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만큼 펀드 운영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MSCI 지수는 경제 시장 발전 단계에 따라서 국가를 그룹으로 나누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해당 국가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방식과 투자금을 결정합니다. 일단 MSCI 지수는요, 종합지수, 개별 국가지수로 나뉘는데요. 종합지수는 선진국, 신흥국, 프론티어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1992년 처음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됐고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해왔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야 할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긍정적 영향은요, 금융시장 안정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 투자 기관들은 해외 투자 시에 각국별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분류가 변경되거나 특정 국가의 비중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해외 투자자들은 신흥국 증시를 고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는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유입되거나 유출이 되어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증권사에서 조사한 선진국 지수와 신흥국 지수의 변동성을 이제 비교한 건데요. 보면 이제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60% 가량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 있죠. 자, 한국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로 올랐는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서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의 사드 보복, 한일 갈등, 남북 관계 등으로 인한 현상인데요. 경제 규모 대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된다면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시장을 분류하는 기준인 경제 발전 정도, 주식시장 규모 및 유동성 조건에 대해서는 충족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족되지 못한 부분은 시장 접근성인데요. 매년 여러 가지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6가지는 이제 역의 현무랑 시장의 부재, 그리고 영문 공시 자료 부족 및 배당락일 이후 배당금 결정, 그리고 경직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 대조 제도, 계좌별 거래 내역 신고 규정, 4번이 중요합니다. 장외 거래의 어려움, 그리고 6번 증시 데이터 사용 제한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쉽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현재 외환 시장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4번이에요. 계좌별 거래 내역 신고 규정.
굉장히 이것 때문에 부정부패가 많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왜 규정을 갖다가 안 하냐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려고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음, 변경을 안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럼 과연 선진국 지수 포함이 무조건 긍정적일까요?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국 지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유입된 외국인 자금 규모는 134억 4천만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요. 선진국 지수에 포함될 경우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안팎이 될 것을 예상하면 106억 2천만 달러가 유입될 것을 전망합니다.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면 비중은 줄어들고 기존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었을 때에 외국인 자금 규모가 더 크지만 모두 나가게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약 28억 3천만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계산은 말 같지도 않은 계산이고요. 선진국 지수 편입 효과를 뭐 가소평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계산법이에요. 당장은 신흥국 지수에 자금이 나가는 것이 클지언정 길게 보면 신흥국 지수에 중국 비중 확대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례 심사 전에는 관례법 개정을 완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의 노력하에 몇 년 안에는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MSCI 지수의 종목별 이제 편입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 변경은 5월과 11월에는 반기 리뷰, 2월과 8월에는 분기 리뷰로 1년에 4번 진행이 됩니다.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새로 편입하거나 제외할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2월 분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의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가 신규로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SK 스퀘어, SK IE 테크놀로지, HLB 등은 지수 내에서 비중이 증가했다고 해요. 반면에 신풍제약과 더존 비주존은 빠졌다고 하네요. MSCI에 편입된다는 기대감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고 편입 이후에는 주가가 부진한 것을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난 11월 MSCI에 편입된 종목들은 편입 10일 이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증권가에서는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발표일 전부터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다가 MSCI 편입 확정과 함께 하락 및 횡보 그리고 MSCI 추종 자금 유입이 시작되면서 주가 상승 패턴이 발생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때문에 MSCI 편입 발표 직후보다는 발표일에서 6일 동안 주가가 하락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6일은 이제 3월 1일이니까 여러분께서는 3월 1일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MSCI 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3부에서는 빅스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모두들 다시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맑은 표시 두 개가 겹치는 곳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기대되는 박노희 대표 전문가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하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못해드린 시황 전략, 업종, 종목 전략, 그리고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종목이나 보유한 종목도 검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하나 이상의 급등할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시 너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에서 팍스경제신권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동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부에서는 빅스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식을 여러분이 하다 보면 증시가 흔들리곤 할 때 뉴스에서 무조건 언급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빅스 지수인데요. 빅스 지수는 시장이 나쁠 때, 공포감을 느낄 때 항상 등장하는 지수입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빅스 지수란 건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고요.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다는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팔 사람은 모두 팔아치우게 되고 지수가 반등 여지를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빅스 지수는 이제 공포 지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공포감이라는 단어를 수치화시킨 것으로 공포감 수치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주식시장이 극도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즉 증시가 빠질 때 빅스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빅스 지수가 높았던 과거의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러시아의 국가 부도를 들 수 있는데요. 1998년에 러시아 그리고 브라질의 국가 부도 사태가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IMF에서 실제로 모스크바로 파견을 해서 러시아의 경제 상황 실사 조사를 진행했던 상황인데요. 이때 유명한 헤지펀드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을 했습니다. 단순히 증시가 출렁인 것과 더불어서 롱텀 캐피탈이 휘청인 게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형 헤지 펀드가 망할 수도 있구나. 대형 헤지 펀드가 망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겪어보지 못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었죠. 그때 빅스 지수가 42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인데요.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죠. 그때 사망자 수만 약 3,000명, 부상자가 2만 5천 명이 나왔습니다. 9.11 테러 후에 긴급하게 미국 정부가 미국 증시를 일주일 동안 닫았었는데요. 이때도 빅스 지수가 42에서 43 정도가 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줄 수 있는데요. 2008년이었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2007년부터 시작된 이제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이 지목이 되는데요. 이때 빅스 지수는 이제 7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발생했던 게 이제 네 번째로 그리스 디폴트 사건이에요. 자, 그리스 디폴트 사태가 2011년에 그리스가 IMF와 유로존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주요 산업이 관광이다 보니까 리먼 브라더스의 사태 이후 사람들이 그 여행에 대한 수요가
겪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외환은 점점 떨어지고 산업 구조가 취약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그리스가 무너진다고 해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릴까? 라는 생각을 가질 법만 한데요. 다른 이유가 있었죠. 그때 그리스와 채무 관계로 엮여 있던 국가가 독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독일은 이제 파급력이 굉장히 큰 국가고요.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피해가 가장 큰 국가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흔들리면 독일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기업들, 국가들은 또 연쇄적으로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도 이 사태를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이후 그리스가 이제 총 3번의 구제금융을 받는데 총 금액이 하나로 한 420조 원이었다고 해요. 자, 이 사건은 이제 최근인 2018년이 돼서야 마무리가 됐고요. 굉장히 길었죠. 빅스 지수는 그때도 42에서 43 정도 됐었습니다. 자, 5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역사상 가장 큰 폭락을 줬었던 2020년 코로나 사태입니다. 얼마 전인 만큼 그때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그 공포감을 아직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사건들 모두 이제 빅스 지수가 40포인트 이상 올라갔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사건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제 크게 꼽아보면 요 5가지로 추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사건만 알아볼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증시 흐름과 그 후에 증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아봐야 될 건데요. 이 사건들이 발생하고 증시가 폭락한 이후에 증시는 항상 반등을 줬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98년도 부터 시작을 해보면 러시아 파산 때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28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가 가장 저점이었고 이후로 반등을 줬죠. 이후에는 이제 미국 9.12 테러 당시에도 이제 코스피가 500포인트 저점을 형성해 준 뒤에 반등을 해줬고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1000포인트 저점 형성 후에 다시 반등을 줬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죠. 그 그림이 계속해서 반등 줬다가 또 내렸다가 반등 줬다가 내렸다가 요 그림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2011년 그리스 디폴트 당시에도 1700포인트,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당시가 1800포인트였습니다. 이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빅스 지수가 최고점이었지만 증시는 저점이었다는 게 공통적인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빅스 지수가 30에서 40으로 넘어갈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고 매수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논리를 증명을 해왔습니다. 과투매라고도 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 하에 나와주는 매도 물량으로 인해선 하락이기 때문에 중요한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로 인해서 빅스 지수가 상당히 올랐다가 16일에 러시아 병력이 일부 철수하면서 진영학적 긴장이 완화돼 지수는 하락했다가 이제 요게 좀 거짓이라는 판명이 나오면서 빅스 지수는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푸틴만 알겠죠.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나서느냐만 이제 남아 있는데 전쟁은 나오지 못할 거예요. 쉽사리 뭐 공격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뭐 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하니까 러시아가 뭐 쉽사리 그렇게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아, 만약에 이제 다시 러시아 병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결집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공포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빅스 지수는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거는 여기서 뭐 그렇게 크게 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자, 뭐 너무 겁먹지들 마시고요. 과거의 케이스를 보시고 이제 스터디를 보시면서 이성적으로 지표를 믿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MSCI 지수 그리고 빅스 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두들 다 아시는 노란통 메시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맑은 표시 두 개가 겹쳐 있는 곳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기회달인 박누리 대표 전문가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못해드린 시황 전략, 업종, 종목 전략, 그리고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종목이나 보유한 종목도 검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하나 이상의 급등할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너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에서 팍스경제증권 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너무 겁먹지들 마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장세가 밑바닥을 쳐도 이 황금 로봇 세력 검색 시스템에서는 어차피 수급을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수급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뽑아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요. 지수가 뭐 주구장창 오르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더 수익이 많이 날 수는 있습니다.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거나 잡아도 뭐 올라가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을 텐데요. 자, 이렇게 지금 같이 위기 상황에서는 이 황금 로봇 세력 검색 시스템이 더 빛을 발합니다. 왜냐면 종목들이 거의 다 올라가지 않는데 이제 이 황금 로봇 세력 검색 시스템은 세력을 갖다가 보고 이제 종목을 뽑아서 주기 때문에 그 종목으로 이제 테마는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꼬집어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면 대원전선 같은 거 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익을 많이가 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 시스템을 믿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함께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